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도널드 윌슨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비버힐스에 위치한 1200평방미터 규모의 고급 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히 큰 집일지 모르지만 제게 이곳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집은 곧 제 자부심이자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형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집 안의 빈티지한 체리우드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며 하루를 시작하게 했고, 손으로 직접 고른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과 장인의 손길이 묻은 앤티크 가구들은 이 집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고급 원목 가구에서는 시간이 켜켜이 스며든 향이 배어나왔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원 위로 퍼지는 라벤더와 장미의 향기가 아침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집 앞 잔디밭은 항상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매주 전문가들이 와서 길이와 각도를 체크하며 손질했기 때문에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매끈하고 푸르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었고, 저녁이면 와인을 한잔하며 삶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이 특별했던 이유는 철저히 보호된 나만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했고 안전했으며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환경 속에서 저는 늘 안정을 느꼈습니다. 고급 보안 시스템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 프라이빗 도로는 이곳이 외부 세계와는 다른 저만의 작은 왕국이라는 확신을 주었죠.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집에서 외롭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이 공간을 비어있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저는 저 자신과 더욱 깊이 마주할 수 있었고, 완벽한 구조와 조화를 갖춘 공간에서 제 삶 역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자녀들을 키웠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수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저 자신 그 자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했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은 바로 한국으로의 3개월 파견이라는 예고 없이 날아든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CEO로부터 직접 전달된 지시였습니다. 도널드, 이번 프로젝트는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한 중요한 협업이야. 한국 금융사와의 공동 업무, 내가 맡아줘야겠어. 서류를 받아들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고, 저는 솔직히 아시아에 대해 그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뉴스나 인터넷에서 접한 단편적인 이미지뿐이었죠. 게다가 놀랍게도 숙소는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과거 LA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단열이 잘 안 되는 건물, 계단마다 나는 수상한 냄새, 밤마다 들리는 거리의 소음, 그리고 위층에서 들리는 쿵쿵거리는 발소리들. 당시에 저는 그런 아파트 생활을 떠나 비버힐스의 궁전 같은 집으로 들어서며 다시는 아파트에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는 35층짜리 고층 건물이라는 거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엘리베이터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높은 층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요함과 안정을 삶의 기반으로 삼아온 제게는 그저 상상만으로도 불편한 그림이었습니다. 출장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는 그렇게 긴장 반, 체념 반의 심정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을 가로지르며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나라에서 3달이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표지판에 적힌 한글들은 마치 암호 같았고, 낯선 공기, 다른 말씨, 처음 듣는 배경음악들까지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입국 심사대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는 직원의 얼굴도 왠지 모르게 경직돼 보였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저는 내내 잔뜩 긴장한 채 아파트가 있다는 서울 도심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진짜 한국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도시 안에서
과연 내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까? 제 불안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졌어요. 뭔가 다르다는 것. 인천공항은 말 그대로 미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용했던 미국의 공항, 특히 LA 공항은 크고 복잡하긴 했지만 낡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줄은 길고 대기 시간은 지루하게만 흘렀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그런 기억을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로 매끄럽고 정제된 공간이었습니다. 자동 게이트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스캔하더니 이내 부드럽게 문을 열어주었고 바닥은 마치가 닦은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전광판 대신 눈에 편안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세련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공기마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공항을 빠져나온 후였습니다. 공항 리무진에 탑승해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제 안의 의문은 더욱 커졌죠. 정말 내가 생각한 한국이 맞나? 서울로 들어서는 고속도로는 막힘없이 뻗어 있었고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나타나는 고층 빌딩과 야경은 뉴욕보다 정돈된 듯한 느낌마저 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아파트 단지. 솔직히 고급 호텔 그 이상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구에는 현대적인 보안부스와 자동 차량 인식 시스템이 있었고 로비는 고풍스럽고도 세련된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고요하게 물줄기를 뿜는 분수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모든 풍경이 마치 한 편의 예술작품 같았어요. 조경은 또 어땠냐고요? 마치 리조트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계절에 맞게 심어진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벤치와 산책로는 입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감탄을 자아낸 건 입주민 전용 라운지였습니다. 커피 머신과 독서 공간, 그리고 작은 컨퍼런스룸까지 갖춘 이 공간은 제가 평소 럭셔리 호텔에서나 상상하던 수준이었죠. 그리고 제 아파트 내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중문이 저를 맞이했어요. 이중구조로 외부 공기와 미세먼지를 완전히 차단해주는 시스템이라니. 미국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은 정말 믿을 수 없었죠. 도어락에 손을 대자 지문 인식이 되고 이내 얼굴 인식까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기술이 제 일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내부는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닥은 고급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온돌이었어요. 발끝에 닿는 그 따스함. 진심으로 말해서 태어나 처음으로 양말을 벗고 집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미국의 공기순환식 난방이 주는 그 건조하고 미지근한 온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따뜻함이 몸 속 깊이까지 전해졌습니다. 조명, 난방, 환기, 출입까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컨도 필요 없었어요. 전용 앱 하나면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거나 외출 시 자동으로 보안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활의 디테일이 섬세하고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광화문 방향으로 펼쳐진 파노라마 뷰. 낮에는 도시의 역동성이, 밤에는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인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지금 이 한 장면으로 무너지고 있다. 비버힐스의 대저택은 물론 완벽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이곳은 기술, 감성, 그리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삶의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이 내가 몰랐던 진짜 선진국일지도 모르겠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작은 삑 소리와 함께 일상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저 몇 층을 오갔을 뿐인데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도착한 것 같았죠. 왼쪽으로 몇 발자국만 걸으면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상주하는 이곳은 입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 전후로 자연스럽게 운동을 생활화하게 되었습니다. 강당처럼 넓은 공간엔 러닝머신이 줄지어 서 있고 벽면에는 최신형 스마트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 동작 교정도 가능합니다. 아내는 매주 화요일 저녁 요가 클래스를 즐기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도서관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부터 성인을 위한 북클럽까지 다양한 활동이 열리는 이 공간은 단순한 책장 이상의 의미였어요. 내 딸 에밀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어린이 낭독회에 참여하며 스스로 책을 사랑하게 되었죠. 수영장은 지하에 있었는데요.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되는 온수풀 덕분에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밀리는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식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의사도 놀랄 만큼 호전된 건강 상태는 이 아파트의 공기질 관리 시스템 덕분이었죠. 초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공기청정 기능이 작동하는 이 집에서는 창문을 자주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이 엘리베이터 한 번이면 3분 안에 도달 가능한 곳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히 집이 아니라 수직으로 확장된 도시였어요. 가족의 생활 반경이 넓어졌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플라워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꽃을 들고 돌아오는 아내의 얼굴엔 오래간만에 생기가 돌았고 저녁엔 요가 매트를 펴고 조용히 명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걸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딸 에밀리도 더 밝아졌습니다. 천식으로 고생하던 아이는 지금은 매일같이 키즈 카페를 오가며 친구들과 뛰어노는 게 일상이 됐죠. 키즈 카페 한켠에는 영어 그림책과 블록 놀이 공간이 함께 있어 놀면서도 자연스럽게 배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요? 저는 밤마다 따뜻하게 데워진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땀을 닦고 그 위에 이불을 펼쳐놓고 눕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듯 사라지죠. 따뜻한 온돌의 온기 속에서 아파트라는 공간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삶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동네 친구들과 티타임을 즐기기도 하고 주말엔 가족과 함께 루프탑 정원에서 바비큐를 굽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으니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죠.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자연과 커뮤니티,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진정한 도시 속의 마을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싶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에게 당연한 삶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되묻습니다. 이런 삶,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3개월 만에 돌아온 집. 그곳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비버힐스의 고급 저택, 넓은 정원, 3개의 거실, 마호가니 원목 가구로 채운 응접실. 천장 높이 4m의 거대한 공간은 여전히 위풍당당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발끝부터 냉기를 뿜어냈고 하얗게 반짝이던 주방은 차가운 냉장고처럼 느껴졌죠. 난방을 최대치로 올려도 거실 전체가 따뜻해지는 데엔 한 세월이 걸렸고 전기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딸 에밀리의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아빠. 딸아이의 얼굴은 서울에서 보았던 생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 바닥에서 찾을 수 없는 슬리퍼를 애타게 찾았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버렸죠. 우리 서울집이 그립다. 그 순간 도널드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해. 곧바로 그는 LA 한인타운 인근에 새로 생긴 스마트 주거 단지 더보라 3020의 모델하우스를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거기엔 그가 꿈꾸던 주거의 미래가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죠. 드론이 택배를 날라다 주고 얼굴 인식으로 문이 열리며 AI가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분석하고 제어하는 공간. 거주자들은 메타버스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웃들과 취미를 나누는 가상 동호회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실리콘밸리 출신 개발자는 말했습니다. 하드웨어 혁명이에요. 집이 스마트폰보다 똑똑한 시대가 온 거죠. 도널드는 결국 비버힐스 저택을 매물로 내놓고 더보라 3020의 프리미엄 세대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황당해했죠. 비버힐스를 떠나? 당신 미쳤어? 저택 버리고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실망이야. 하지만 6개월 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가 이사한 단지는 미국 내 첫 한국식 미래형 아파트로 알려지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주거 문화의 혁신이 시작됐다. 더보라 단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천식은 다시 사라졌고 아내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활동에 빠졌습니다. 도널드는 주말마다 커뮤니티 VR 라운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엔 따뜻한 바닥에서 요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이젠 더 이상 차가운 슬리퍼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발끝부터 가슴까지 포근히 감싸주니까요. 그가 이사한 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대표,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 뉴욕 출신의 건축 디자이너까지 하나둘 이 단지로 이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에서 아파트로라는 선택은 이제 트렌드가 되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실제로 한국식 아파트 모델을 도입하려는 프로젝트가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도널드는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저택을 버리고 아파트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들 이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크기가 집의 가치를 증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삶의 품질이 집의 기준이 되는 시대. 도널드는 그 첫걸음을 내디딘 선구자였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마음 따뜻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신 구독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